제가 이게 비슷한 주제로 여기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지금 뭐 거리가 이렇게 되고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책도 펴내고 한 7, 8년째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아마 이제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전혀 이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세상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럼 어떻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의사가 딱 40년 됐고요. 유방 전공을 하는데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8년 전에 골목 안에 이런 병원을 짓고 요리도 시작하고, 제가 이런 모습이었다가 한 25kg 살 빼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왜 이런 병원을 지었는지, 내가 왜 요리를 하는지, 살은 어떻게 뺐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30년 전에 유방암을 전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 말렸어요. 그 당시는 전부 다 위장이고 내장 쪽이고 간이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첫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굶어 죽는다. 한국에는 유방암 환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래봐야 1년에 3,000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하고 싶어서 유방암을 시작했는데 2000년도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붙기 시작해서 22,000명, 작년 기준으로 3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배가 넘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급격하게 늘은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서양병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걸리지, 사람들이 말린 이유도 한 30년 후에 우리가 유방암이 걸릴 텐데, 그런 거 당신 하면 굶어 죽는다, 안 된다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방암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에 아시아 나라들이 일본 빼놔놓고는 전부 다 아직까지도 지금보다도 아마 2.5배 정도는 더 유방암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유방암이 많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요. 습관화된 생활 습관이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형태가 전부 다 유방암하고 다 관계돼요. 먹는 거, 어떤 생리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유방암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방암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안 그러면은 요새 완치되는 거다, 괜찮다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데, 주위에서 보면은 암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게 겁날 정도예요. 우리가 치료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속수무책일 경우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봤더니 결국은 우리가 치료는 많이 하지만은 증가하는, 이게 생기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6, 7년 사이에 거의 한 70% 정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금 더 폭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유방암이 많이 걸립니까? 아니, 암이 많이 걸립니까? 이러면은 우리 암학회는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암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방하려면은, 그러면은 담배 피우지 마라, 운동해라, 음식 이런 거 먹어라. 이거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병에 어떤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랬을 때 90% 이상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폐암 걸렸고요. 그런데 요사이는 30%가 담배 안 피우는, 특히 여자들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병원에 보면은 우리 양반이 30년간 담배 피웠는데 CT 안 찍을라 그러는 거 그냥 왔는데 찍었더니 남편은 괜찮고요. 옆에 있는 부인이 폐암이에요. 고기 먹지 마라, 대장암 걸린다, 뭐 여자들 같으면 젖 먹여라 뭐 이랬는데, 젖 먹인 사람들 전부 다 유방암 걸리지 않습니까? 풀만 먹어도 대장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규칙이라는 게 나이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20대 우리가 오면은 검진도 안 했습니다. 특히 유방암 같으면은 당신 공부나 해라, 그냥 오지 마라, 집에 가라. 안 그러면은 80대 같으면은 이거 고기 사드시지, 이상 있으면 오십시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도 그냥 이렇게 크는 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냥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20대 유방암이 얼마나 많은지. 80대에 암이 걸렸는데도 1년 안에 급격하게 늘어나요. 아주 그냥 뭐 치료 안 하면 큰일 날 정도로 커집니다. 저는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요새 17살 먹은 애가 3년 전에 유방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20대는 이제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유방암이 많아집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 그랬을 때 암뿐만이 아니고 옆에 보면은 이게 병뿐만이 아니고 세상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도 굉장히 아토피 그러면 옛날에 이게 그렇게 있던 게 아닌데 국민 학생들의 거의 한 25% 정도는 아토피가 지금 생겨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이게 그 성호르몬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혼하기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불임이라는 게 남자 불임이 더 많아요. 지금 한 25% 정도 남자들 정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1년에 한 3조 정도 퍼부어가지고 불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자들 상대로만 하는데 남성들이 이제 이렇게 남성 정자가 없어지고 이러는 거를 과연 어떻게 지금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주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조만간 인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10년 전부터 혼돈이 생기는 게 과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근본에서 다시 시작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병이라는 거는 우리 몸은 참 신비로워가지고 병이 걸리려고 해도 안 걸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랬을 때 건강이라는 거는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은 우리 몸이 방어를 합니다. 제일 큰 게 호르몬이 방어하고 면역이 방어해가지고 어떻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을 맞춰요. 예를 들면은 외부에 온도가 한 40도 되든 영하 10도가 되든 간에 36.5도 유지하는 게 건강이에요. 병 생기면 우리가 열나잖아요. 정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 한 달 정도 들어눕습니다. 들어눕고 끙끙 앓다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러고 떨고 일어나면 그 건강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끙끙 앓고 못 일어나고 이거 불안증이고 정신병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불건강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는 과연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랬을 때 우리 몸에 이런 균형에 뭔가를 이렇게 혼돈시키는 게 있을 게 아닌가.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는 못하지만 제일 큰 거는 환경 호르몬 아닌가. 왜 그렇게 보느냐. 전공 하나만 보더라도 남자들은 원래 유방이 없어야 되잖아요. 요새 남자애들 중고등학생들 13명은 이렇게 여자들과 유방이 커져 있습니다.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엄마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애가 공부를 안 한대요. 나는 그래서 보면은 야 이제는 너 옷 벗고놓고 다 봐라. 13명은 이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다 이런데 이거 좀 가지고 살자 이런데 수술 안 해주면 자기 공부 안 하겠대. 스트레스를. 여러분들 다 안 봐요. 벌써 이렇게 호르몬을 공격하니까 이게 거의 정상일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뭔가 우리 몸을 지금 혼돈시키고 있다. 그랬을 때 뭐가 이렇게 혼돈을 시키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 그러지만 의학적인 용어로는 잔류하고 있는 어떤 유기 물질이 이게 오염 물질이 우리가 팝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핵심적으로는 아주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안 그럼 지구상에 몇백 년간 이렇게 잔류하게 되고요. 지방에 축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DDT라든지 이거 사용 못하죠. 이런 것들이 60년대부터 이제 다 생기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뭔데 이랬을 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석유에서 추출한 거에는 전부 다 이게 유기물 팝스라고 환경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매년 한 1000가지 이상 이게 생기고요. 이때까지 한 10만 종 이상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하고 어때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전부 다입니다.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샴푸, 뭐 이런 거, 플라스틱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문에 볼 거예요 아마. 우리 뭐 곳곳에 지금 없는 게 없다. 이런 게 전부 다 컵 마시는데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샴푸 같은 거, 비누
플라스틱 제품 이런 게 전부 환경 호르몬으로 다 처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먹고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만 봤을 때 제가 이제 먹거리 주목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런 재료가 이런 음식으로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과정, 어떤 변색도 안 돼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맛도 올려야 되고 향도 나야 되고 색도 좋아야죠, 영양도 해야죠. 그럼 이게 좀 싸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쭉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수천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이거는 괜찮다 그리고 허용한 게 우리나라는 600개입니다. 일본 같으면 아주 그 첨가물의 강국이라서 한 800개 정도 되고요. 나라마다 다른데 선진국이 한 1000개 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방부제 정도로만 알지 첨가제 그랬을 때 이게 뭐 들어봐도 나도 무슨 이런 책 보지 말아요. 저 보다가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겁나요. 그냥 대충 알고 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어떤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식약청이라는 게 그냥 있지를 않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어버린다. 예를 들어가 청산가리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죽어버린다. 그건 독이에요. 독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데 이건 괜찮다 그러는 것을 허용량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적으로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괜찮다 그래서 매일 먹는 양을 허용량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냥 있지 않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로 저게 항상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오는 것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괜찮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통자루를 먹지 마라. 햄 먹으면 또 어떻다. 이게 뭐 또 저런 비스페놀 A 같은 게 또 이렇다. 뭐 또 모짜렐라 치즈 이때까지 먹었는데 또 먹지 마라. 뭐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면은 이때까지 괜찮다 그래 놔놓고 그러면은 이제 허용량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지금 괜찮다는 게 진짜 괜찮은가? 허용량 이하일 때는 그러면 괜찮냐? 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먹는 라면, 두유는 건강에 좋지 그래도 한 20개 이상 들어가고요. 나는 라면이 제일 해롭다고 생각하는데 한 30개 이상 들어가고요. 카레, 삼각김밥 한 40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편의점에 애들이 그냥 아침에 저걸 먹고 있으면 나는 가슴이 깝깝한 게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김밥 하나,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은 첨가물이 한 50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아까 하나는 괜찮다 그랬는데 하루에 저만큼 많이 들어오는데 저거는 아무도 연구된 바가 없잖아요. 일일이 전부 다 어떻게 저걸 다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하듯이 진짜 괜찮다는 게 괜찮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루에도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70개, 100개씩은 이렇게 첨가물을 먹는데 이런 과정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한 10년 전부터 알고 나니까 내가 이걸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2년 정도 진짜 힘들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인간이라는 게 45억 년 이제 지구 역사상에서 우리가 한 인간은 200만 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게 살아남았는 게 인간의 아주 뛰어난 적응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나는 확신합니다. 아마 인간들이 50년, 100년 지나면은 틈없이 인간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그래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거든. 안 그러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남거든. 그때는 그때인데 우리가 지금 아프잖아요. 나는 의사인데 17살 먹은 애가 안 걸려오니까 나는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얘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 책을 낸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내야 되겠다. 자세한 것은 책을 사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귀하게 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핵심을 말해드릴게요. 근데 하고 보니까 너무나 아쉬워요.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환경 호르몬을 줄이고 배출을 늘리면 되잖아요. 이거만큼 간단한 게. 그래서 저는 8년 전부터 비누 사용 안 하고요. 샴푸 사용 안 하고요. 로션 사용 안 하고요. 저 로션 사용 안 해도 저 볼만하잖아요. 컵 안 쓰고요. 그러니까 다니더라도 저는 이제 이런 걸로 하고, 이거 제가 가지고 다니는 컵, 그리고 뭐 남자지만은 양복해도 저는 막 항상 이거 들고 다닙니다. 그냥 뭐라도 그냥 제일 많이 넣고 다닐 수 있는데 이거 들고 다니고, 내라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절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도 8년 전에 바꾼 이유가, 나는 뭐 좀 환경 좀 좋게 해야 되겠다.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마당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병원에 오면은 컵 사용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컵은 그래도 이제 비스페놀 A 없는 거, 값은 한 1.7배,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나는 그냥 우리 이거 써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다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제 저건 저렇더라도 우리가 지구상에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축적되어 있는 것들은 어떡할 거며, 아까 환경 호르몬은 지방에 축적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땅에 축적된 건 어떡할 건데, 물에 있는 거는 어떡할 거고, 대기에 있는 거는 어떡할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인간이 전부 다 소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지방질에 이렇게 축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기름기만 안 먹으면은 저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식을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저는 참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부러운 게요. 한 번씩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돈질을 하는 거 보면은, 야, 우리는 이런 부자 없냐, 나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돈 좀 더 벌어가, 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건데.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 제가 66년생인데 MIT 나와가지고 저 펀드 회사를 차려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극지 탐험만 합니다. 그래서 바다 제일 깊은 곳을 들어가는데, 2012년도에 8년 전에 이제 아바타 영화를 찍은 이제 제임스 캐머런, 이게 캐나다 감독이죠. 영화 감독이죠. 여기가 1908m 바다 깊이 들어간 거예요. 태평양.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1000m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 10m 들어가면 1기압이지 않습니까? 1기압이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m 그러면은 1000기압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닥터 캐머런보다는 작년에 나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다. 19m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600억을 투자합니다. 2년간을 준비해가지고. 돈을 수도 이렇게 써야죠. 이거 보면 저는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BBC에서. 이거 좀 도와줄래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완전 폭발해 버린다는 그 여기에다 600을 때려 넣은 거예요. Okay, roger that. We'll go for a release. Life support, good. Depth, 109 or 28 meters. At bottom, repeat, at bottom. Roger, LF. Understand you are on the bottom. Congratulations, Victor. Congratulations. Well done. Beginning exploration of the bottom. 처음 보는 건데 누가 이런 이름을 벌써 지었는지 얘들 이름이 전부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 깊은데 플라스틱이 있다. Well done. You did it, buddy. You did it. We all did it. We all did it. Captain Walsh. Thanks for showing the way. Thank you.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It was an amazing dive. I think almost exactly 12 hours. About 3.5. 12시간 정도 이제 down, 저기 4 hours on the 했는데 bottom. 밑에는 The 한 longest anyone's 3시간 ever been at the 정도 bottom of the Challenger Deep, and then about 4 hours up. I went through pretty much all of my electrical power and had to be swapping batteries around and circuits around. It was a great journey. Saw some really interesting things on the bottom. 근데 저 1000m 밑에도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태평양에 거대하게 이런 거대한 섬이 한반도보다도 더 큰 섬이 11개가 플라스틱 이 섬이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끊임없이 괜찮다 그랬던 게 쓰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요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비스페놀 A 그러는 게 결국에 저 영수증 같은데 감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컵 같은데 우리가 옛날 컵 말고 좀 이렇게 물 좀 이렇게 스며들지 말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비스페놀 A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성호르몬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국민학생들한테 아마 여자애들이 요새 굉장히 초등학교 1, 2학년인데도 유방이 뽕골해지고요. 남자애들이 아까 저렇게 되는 것들이 아마 전부 나는 이 성호르몬을 지금 이게 성조숙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스페놀 A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자 그러니까 각다 나온 게 여러분들 많이 쓸 거예요. 비스프리라고, 비스페놀 A가 프리라고 이제 이게 나오는데 아마 그 신문에는 조그만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했을 텐데 공정위에서 이게 비스페놀 A만 유명한 용기 회사죠. 거기서 이제 사과문을 냈습니다. 아니다, 이게 딴 건 모르겠는데 비스페놀 A만 아니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들 전문 학회지에서는 심지어 비스프리라도 벌써 여기에 환경 호르몬이 다 나온다고 벌써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제품적으로는 아까 1년에 한 1000개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오는데 이게 문제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품입니다. 이거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제품화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저는 당혹스럽잖아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처치를 섭취를 줄인다 그러더라도 몸에 들어오는 거 저걸 어떻게 우리가 원시시대 갈 문제도 아니고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제가 책에서 적은 거예요. 결국은 방법 없지 않습니까? 몸에 들어온 거 밖으로 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너무나 쉽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은 우리가 아주 들어오면은 단순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오는데 탄수화물, 단백질은 물에 녹으니까 그냥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은 물에 못 녹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누같이 중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설계 담즙이에요.
그럼 다음 접의 주성분은 콜레스테롤인데 거기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다음 접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다시 흡수를 하는데 식물, 그러니까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요걸 먹으면은 요거는 흡수하는데 요게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이 요거를 끌고 내려와 버려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결국 우리가 섭취 줄이는 것도 그런데 결국은 이게 배출에도 채식이 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난간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뭐 파이토케미칼을 여러 가지 색깔로 먹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파이토 이거는 라틴어로 식물이라는 얘기예요. 케미칼 화합물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식물이 왜 화합물을 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은 식물이 살기 위해서 내요. 우리 동물은 위험이 닥치면은 공격을 하거나 도망가 버리면 돼요. 나무는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가 와서 먹어버리면은 얘는 아주 껍질을 딱딱하게 하거나 가시를 내면 돼요. 그런데 식물인 경우에나 야들야들한 풀인 경우에는 얘들은 어떻게 공격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내는 거 파이토 얘들이 독을 낸다는 거예요. 케미칼. 이게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자 그러는데 그 파이토케미칼이 인간 좋으라고 내겠습니까? 얘들이 아까 내가 얘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꽃을 봤을 때 꽃이 아주 자기가 덩치도 크고 꽃이 화려하고 향도 좋고 이런 애들은 자기는 아무 때도 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질이 못생기고 키도 작고 이런 애들은 아무도 안 클 때 그냥 이렇게 얼음이 있을 때 피거나 안 그러면 남들이 다 질라 그럴 때 피거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속도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계절이 다 있잖아요. 그래야 얘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파이토케미칼을 건강한 거를 내는데 우리는 지금 식물들 다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호시락게 키우잖아요. 물만 주고 24시간 불 켜놓고요. 과일 전부 이렇게 1년 12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건강한 파이토케미칼이 있을까? 아니죠.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깻잎은 잎을 먹기 위해 가지고 이제 깻잎을 키워요. 그런데 예? 깻잎은 햇빛에 따라 가지고 얘들이 피다가 그러니까 하지까지 이렇게 피다가 하지 때부터 햇빛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얘들은 그때부터 이제 씨를 맺어야 되겠네 그러고 이제 씨를 맺어요. 그런데 깻잎만 먹으려는 인간 입장에서는 이거 심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전조라 그럽니다. 빛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1년 내도록 하지 이상의 빛을 쬐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는 1년 12달 깻잎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야, 이게 키운 거하고 아마 파는 거하고 향이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그게. 파이토케미칼이 다른데. 우리는 그걸 유기농이다 그러고 비싸게 사 먹고 있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고추 보죠. 우리가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빛도 있지만은 온도가 있는데 그거에 온도가 어느 정도 쌓여야 이제 이런 자기 그걸 만들어요. 빨갛게. 이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적산 온도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 고추가 대표적인데 한 1300도가 돼야 얘가 빨갛게 변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한 30도 되는 게 적어도 한 50일은 지속돼야지 그 고추가 이렇게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추 키워보면은
8월, 9월 때에도 이제 9월 때에도 고추가 막 열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붉은 고추가 더 비싼데 고추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열가하면 되죠. 온실에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고추들이 그러면은 과연 건강할까 하는 거. 이런 건 내가 좋아하는 사과인데 이거 아무도 안 먹잖아요. 사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요 반사판 쬐야 돼요. 그러니까 저걸 햇빛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이런 거 먹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런 거 먹자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안 팔리잖아요. 나는 이런 거 먹고 있거든요. 다 공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도 안 팔려요. 불량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이제 몇 군데서 해주는 데가 있는데 2년 전에 한 번씩 그러면은 가을맞이쯤 되면은 이제 점검차 해서 이제 밭에 갑니다. 갔더니 해남인데 한 4시간 걸리죠. 해남이 한국에서 괴산하고 해남이 해남이 참 기가 차요. 한국에서는 농사짓기 굉장히 좋아요. 괴산 같으면은 유기농의 본산이에요. 그러니까 한살림이고 아이쿠비고 전부 다 괴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은 땅이 그러니까 겨울에도 농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으니까 거기 농사꾼들이 많아요. 나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한 번 견해 갔더니 당근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다 갈아엎어가지고 버리고 있어요. 왜 이러냐 이랬더니 아마 이거 여러분들 한살림이나 알 것 같은데 가서 봤을 거예요. 주스용이라 그래가지고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얘가 땅이 좀 이상해가지고 삐뚤어지게 컸는데 이거 불량품이라 그러면서 반값에 넣으라 그런다. 자기는 농부로서 내가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나 이거 반값 이게 얼마나 건강한 건데 나 이거 갈아엎어야 되겠다. 이거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박 3일 잡았다가 당신 하루만 참아라. 어떻게 하든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그래서 주말에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주말 아침에 부랴부랴 후배들을 불렀더니 저 얘기는 안 하고 야 내가 밥 해줄 거니까 정부 오너라 그랬더니 아침에 쫄래쫄래 7명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혼자 밥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빵도 다 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먹고 났길래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거 좀 팔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아파트를 다 팔았어요. 근데 나도 의사고 환자를 봐야 되는데 내가 언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4의 식탁을 낸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유기농 그러고 자꾸 이렇게만 먹는데 아니다. 우리가 좀 저런 거 먹자. 저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부가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주 나는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농부를 하나 정해가지고 내가 농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좋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농부들한테는 아니 당신들은 말이야 자기들 먹을 거는 약 안 치고 자식들 먹을 거는 안 치고 파는 거는 약 치고 그리고 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약 안 치고 저리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전부 다 굶겨 놔놓고 그래 놓고 농부들도 가잖아.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당신이 얼마 정도면은 한 1년에 얼마 정도면은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다. 그럼 좋다.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집도 나갔으니까 한 명당 40명이 붙으면은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에 한 50명 정도는 내가 이제 강연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책 보고 누구예요? 그래 연락 오니까 누구다 그러고 이제 소개를 해줬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게 양배추잖아요. 양배추면은 양배추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양배추인데 양배추가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처음에 생길 때 요 성장점인데
요거를 잘 관리해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요. 그런데 애벌레가 귀신같이 요 애벌레를 먹어버려요. 그럼 애벌레 저거 두 방법밖에는 없고, 그러면은 애벌레가 없어지고 나니까 성장이 조금 늦어가 그렇지 비틀어지면서 옆에 이렇게 딴 것들이 생겨가지고 막 이상하게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한 살림이든 뭐 유명한 유기농 같은 데서는 아예 이제 중간 상인들이 딱 양배추는 모양이 요 정도는 돼야 되고 1kg이 안 되면은 제품화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농부한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벌레를 잡거나 아니면 유기농 약을 치면 된대요. 기준에 맞는 거. 그럼 유기농 약은 얼마냐? 보통보다는 2배래요. 효과는 얼마냐? 2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하나 파는데 그럼 4배 받아야 되느냐? 아이고 누가 그거 사네. 그럼 이 딜레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받아먹는 노지 귤이고요. 내가 받아먹는 가지인데 누가 이거 사 먹겠습니까? 고구마도 맥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파먹으면 이거 불량품 그러고 이게 폐기 처분하도록 하잖아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면 많이 알겠지만은 이런 거 처음에는 야 쟤들이 이걸 어떻게 이걸 돈 받고 파냐 이러는데 이거 제값 다 받고 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박 좀 맞으면은 좀 무슨 잘못이라고 그냥 우박 맞은 돈 보조개 사고 이러가 반값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놓고 우리는 막 먹을 게 뭐가 어떤다. 그럼 농부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농부를 한 50명 정도 이렇게 매치시켰는데 실패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왜 실패했냐? 제일 궁극적인 이유는 나는 한 번씩 받으면 2주에 한 번씩 받으면 이따만큼 받습니다. 소같이 먹어요. 근데 저렇게 먹는 사람이 한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집에서 사람들이 밥을 해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집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도시농업에 대해가 작년에 그 대구시에서 어떻게 하자 그래서 뭐 외국의 사람들도 다 불러가지고 그럼 도시농업 농부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했더니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론이 저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이게 집에서 밥 먹도록 해야 되겠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저는 이거 찬스다. 저는 집밥이 이제 성행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저한테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99%는 이 배달 음식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플라스틱도 많아지고 더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는 이제 집밥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럼 이제 핵심적인 거를 몇 개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첫째, 이게 밖에서 파는 건데 이거 제가 먹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한식은 양념 맛이야. 양념 맛이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사람들 못 먹죠. 보통 이런 거 먹는데 이런 거 먹으라 그러면 안 먹죠. 그래서 음식 하면서 제일 기본은 맛의 역가치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입맛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지만은 왜 나는 이걸 먹고 맛있다고 그럴까? 이래 얘기하면 집사람은 당신 별났어요. 그러니까 요리 가르치는 선생하고 집사람하고 내하고 항상 요새도 한 번씩은 부딪히는 이유가 요 하나만 더 넣으면 맛있는데 하나 더 넣자. 아니다. 제가 복에 2번 쫓겨났고요. 아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들어야지. 아니 나는 아니다. 내 개념은 맛있다는 기준이 아니고 맛에서 하나라도 망가지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역가치가 끊임없이 그거 된다. 최대한대로 순수하게 맞추어야지 우리 입맛이 순수하게 해야 그 다음에는 뭘 먹어도 맛있는 쪽으로 가야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건강한 빵을 구워요. 통밀빵도 굽고 이렇게 굽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파는 건 아니죠. 그냥 뭐. 그런데 야 진짜 맛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저 옥수수빵 배급 주던 게 그게 진짜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거 한번 구워봐. 그래서 이제 서너 번을 구웠어요. 구워서 주위 사람들한테 다 줬더니 맛이 아니래요. 내가 먹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옥수수가 뭐가 잘못됐나, 그때 뭐가 어땠나,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것도 다시 수입해가지고 해보고 했는데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내 혼자 이렇게 있다가 이게 말라 비틀어진 거를 이거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지 맛이에요. 맞아요. 내조차도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일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내 밥 주면은 맛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맛의 역가치를 어떻게 하든 낮추어야 된다. 두 번째, 집밥을 먹는데 나는 핵심은 내보고 이제 살을 어떻게 빼야 되는데 그러고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난들 얼마나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100kg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많이 먹어야 돼요. 아까 내가 소같이 먹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 하루 종일 배고파 어떡할까? 맛없으면 어떡할까? 나는 그래서 맛있고 배부르게 먹자. 대신에 잘 먹자. 선택해요. 칼로리를. 그래서 내 먹는 걸 잠시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 점심 이리저리 나누어서 하는데 나중에 조리법 따로 할 건데 뭐 묻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요런 거예요. 그냥 뭐 다대기만 하나 있으면 요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삶아가지고도 요렇게 먹어요. 요게 한 끼 식사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도 먹고요. 아침 저녁은 이렇게 먹습니다. 먹고 나면 요렇게 깨끗하게. 그보다는 쓰레기는 우리 집에는 아마 음식 쓰레기가 거의 99%는 제가 지렁이까지 키우기 때문에 마당에서 거의 99%는 이렇게. 그리고 뭐 버릴 게 없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먹어지는데 스님이, 저는 교회 다닙니다만 스님이 오더니 야 이거 우리 중들보다 더 잘하네요. 깨끗하게 이렇게. 남들 저래 먹으면 뭐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안한 게 저걸로 배불리는 거예요. 눈 감고 그냥 맛있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진짜 우아하게 빵하고 한 끼 먹어놔 놓고 이거는 그 다음 간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라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빵 하나 탁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우아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의 터득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나는 배부르고 맛있게 먹자.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한 끼로만 먹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하나만 했을 때 뭐 제일 잘하는데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돌솥밥입니다. 요새 같으면은 가지밥이라든지 뭐 이렇게 옛날에 돌솥밥 하는 걸 왜 그렇게 힘들지 그래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전혀 이게 예를 들면은 물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물 이렇게 채워 놔놓으면은 물에서 막 생불 했을 때는 아무리 끓여도 그건 100도 아니에요. 익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가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익는 거예요. 익었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눕는데 물이 밑에서 다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주 약한 불로 하면은 그 다음 밑에서는 이제 누룽지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누룽지가 제일 잘 하는데 한 3층 내지 타면 안 되죠. 3층 내지 4층 정도를 이렇게 냄새를 맡아가면서 요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 묘미가 대단해요. 그래서 한 끼 이렇게 탁 장하고 요거만 딱 먹고 여기 누룽지 탁 먹으면은 보통 압력밥솥에 그러니까 압력밥솥은 전부 다 균일하니까 맛이 없죠. 그러니까 누룽지라는 거는 청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도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청청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고 맛있는 사회듯이 맛도 마찬가지.
누룽지도 마찬가지로 아주 요 맛살들이니까 요 나는 오늘은 요거 3개청을 해야 되겠다, 4개청을 해야 되겠다, 나 이제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만 탁 하면은 딴 거 한 푼도 없이 요거만 그냥 이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두부도 이렇게 이제 요건 한 50분만 하면 이렇게 뚝딱 만들고 점점 몸이 고달파지지만 좋아요. 치즈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먹고 몸 만들어 먹고. 저게 이제 심심하니까 파스타 같은 거 좀 파는 거 말고 봄에는 그냥 대리 사람들이 봄 올 때 그냥 상큼하게 먹는 프리모베라 같으면은 이렇게 나는 해 먹어야지. 지금 뚝딱 그냥 한 10분 만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서 우아하게 먹습니다. 그럼 이제 점심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루에 4끼, 5끼 먹었는데 아니 오후 되면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먹으면은 힘이 나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게 저혈당이라고. 근데 먹고 나면 진짜 힘이 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그래요. 니코틴 중독같이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게 2끼를 먹어야 되지? 아침 먹고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3끼 먹은 게 불과 80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2끼, 3끼를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2끼 먹기 시작하는데 2끼를 먹으면은 제일 좋은 게 첫째는 이제 먹는 거에서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전혀 이게 터치 안 해도 내 혼자 밥을 물론 이제 3끼 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점심은 그냥 하라 그냥 가버리면은 혼자서 이렇게 뚝딱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자 환자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총파보다가 안 그러면 상담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냥 내가 진짜 한 30년 일했는데 자기 진짜 밥하기 지긋지긋하다. 진짜 떨거머리 같이 좀 자기가 해먹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지겹다.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남자들한테 그 퇴직 강의 같은 데 가서도 우리 진짜 여성들 모임에서도 30년은 여성들이 밥했으면 나머지 30년은 남자들이 밥하자. 너무 재밌다. 여자들이 박수 쳐야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 한편 친구들 가만 보니까 나 퇴직했는데 아니 남자가 무슨 잘못이에요? 아니, 평생 그냥 돈 벌다가 요리 한 번도 하라고 그래 본 적도 없고 차려줬다가 퇴직해가지고 갑자기 들어가지고 밥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꼬박을 내가 받아야 남자들이 박수 치야지. 제가 이제 그 남자 여자 이 싸움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둘 다 말이 맞죠. 그래서 남자들 퇴직자 모임에 가서 내가 그럽니다. 야 진짜 그런 꼬박 받을래. 난 여자들이 싫다잖아. 내가 해보니까 진짜 너무 쉽더라. 더러워서 우리가 해먹잖아. 이거 너무 쉽다. 내가 가르쳐줄게. 한 3, 4년 했는데요. 안 돼요. 안 할라 그래요. 내가 뭐 하수감이 있으면 힘들었다. 나는 하기 싫다.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먹는 거에서 독립되고 나니까 점심부터 시작하니까 아침 점심 해결하니까 나는 너무 편해요. 모든 종교가 먹는 거에서 해방되자고 전부 다 시작한 게 단식이고 뭐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걸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제일 건강한 생활 습관은 뭐냐 그랬을 때 소식입니다. 소식이고 덩치 적은 거예요. 그런데 내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했는데 나 많이 먹어야 돼요. 맛있게 많이 먹어. 나 2그릇씩 먹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식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살만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 알려졌죠. 이제 닥터 나부모라고 일본식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뭐 한국에서도 와가지고 유명하고 뭐 간헐적 단식이니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4년 전이죠. 그러면은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암협회에서 전부 다 하루 한 끼는 먹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면은 맨날 하루에 한 끼 먹자 그러고 이렇게 자기는 하루 한 끼 먹자, 나는 하루에 3번 먹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한국에 딱 그림이 있는데 저 2명 붙여가지고 뭐가 옳은지 우리 좀 이렇게 토크쇼를 하자 그랬어요. 이제 그 동경호 홀에서 이제 토크쇼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는 뭐 NHK도 그렇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한 건 딴 것 없습니다. 우리 둘이 동갑이다. 똑같은 유방암 전공했다. 똑같이 얘는 23kg, 나는 25kg 뺐다. 여기 아마 배고플 거다. 난 배부르다. 잘 먹었다. 결과는 뭐 어떡할래? 그러고 난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에요. 자기가 적게 먹고 싶으면 적게 먹고요. 같이 많이 먹는데 어떡할 거냐? 그건 선택하면 돼요. 우리 집에 아주머니가 애들 클 때부터 한 25년간 집에 이제 근무하는데 병원 청소도 하고 집 아파트에도 이제 하고 이랬는데 우리 생활 앵글을 다 알죠. 아는데 어느 날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보니까 아니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남편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밥도 안 차려놓고 그냥 가버리고는 오지도 안 하고 속으로 한 3년 있다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래 해도 되나? 여자가 밥을 차려줘야지. 그러니까 여차하고 저차 해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이 이런 걸 먹습니다. 이러니까 아줌마가 알았다 그러더니 이제 집에 가더라고요. 가더니 아줌마가 이제 저 다이어트 하려는가 보다 이랬는데 한 6개월 있다 케이크를 사왔어요. 사왔더니 원장님 세상에 자기 집에 개가 있었는데 4.5kg 돼가지고 고혈압, 당뇨 약 먹고 약값도 많이 들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절뚝거리고 그러던 게 2.5kg 돼가 지금 완전 팽팽 날아다니는데 저렇게 먹고 완전 예찬론자예요. 여러분들 강아지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도 건강하기 위해 가지고는 점심 저렇게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내가 배출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몸에 식이섬유가 많아야 되는데 식이섬유가 이렇게 지방질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담즙에서 이 환경 호르몬이 묻어 나왔다가 여기서 식이섬유가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기름기는 우리가 내가 기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식이섬유가 많은 데다가 들기름이나 올리브오일을 왕창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올리브오일을 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담즙이 환경 호르몬을 붙여가지고 듬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식이섬유 저게 파이토케미칼 식이섬유 저런 것들이 전부 다 대변으로 환경 호르몬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려 그러면은 담즙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생활이 안 이렇잖아요. 뭐 뉴욕 가도 뭐 곳곳에 전부 다 배달 음식이 잠오나 잠자라 배고프나 오더해라 24시간 배달시켜줄게. 우리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전부 다 런던이고 뉴욕 가도 전부 24시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4시간 동안 밤에 야식 먹고 배달 음식 먹고 이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이제 몸도 좀 쉬줘야 되는데 담즙을 좀 모아놔야 되는데 적어도 끊임없이 먹으면 담즙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거기에 전부 다 그냥 소모돼 버리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채소를 먹고 올리브 오일을 탄들 나올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영어로 아침을 브레이크퍼스트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브레이크 깬다는 얘기예요. 패스트라는 얘기가 빠르다도 있지만 굶는다는 얘기예요. 굶는 걸 깬다. 24시간, 12시간 굶으라는 얘기인데 그걸 안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찔끔찔끔 먹으니까 그게 그냥 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아침 이 사람 술 먹었으니까 아침은 주스라도 먹고 가야 돼. 아니요 물만 먹고 가요. 그게 차라리 낫죠. 그리고 점심 때 제대로 먹는 게 낫죠. 그래서 좀 굶는 시간을 좀 많이 하자는 거예요.
이제 조리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굽는 걸 이렇게 구우면 내가 이게 측정기가 있는데 이게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한 20초만 되면은 상한선 50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한 거리가 한 5m만 떨어져도요. 요거는 순식간에 절에 있던 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안 굽는 거고요. 나는 여자들이 아마 폐암이 많은 게 저것도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후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첫째는 안 하는 게 최고고요. 두 번째는 환기하는 게 최고고요. 거리 두는 게 최고고. 요새 같은 마스크 끼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조리하는 방법에서는 이렇죠. 날 걸 먹고 찌고 굽는 걸 먹는데 맛으로 따지면 구우면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이고 건강은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능하면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걸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이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맛에 맞출 것인가 건강에 맞출 것인가 이걸 어떻게 좀 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전부 다 이렇게 쪄버려가지고 이거 그냥 장만 하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이렇게 배 터지게 잘 먹으면 됐어요. 마지막 저건데 이제 디저트에 대한 얘기인데 참 디저트 좋죠. 음악 봐도 흐뭇하잖아요. 참그 우아한 우리가 하나의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디저트의 어떤 문화생활이라 그럴까 참 흐뭇한 건데 이런 걸 보고도 대개 경우는 이야 맛있다는데 먹으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똥 씹은 얼굴이죠. 지금 먹어도 될까 말까. 제가 요사이는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옛날에는 조금만 몸 조심만 안 하면은 음식 조심만 안 하면은 5kg, 10kg는 쉽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한 6, 7년간 몸을 딱 만들고 나니까 요새는 뭘 먹어도요. 디저트를 먹어도 너무나 우아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옛날같이 옛날에는 나는 끝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진짜 한 입, 두 입만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한 4년, 5년만 몸 만들자. 만들면은 평생이 즐겁다. 아니 평생 즐겁게 이렇게 디저트를 먹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되겠느냐. 근데 그런 디저트 중에 과일을 내놓는데 과일이 밥 먹고 나서 과일 내는 사람 민족들이 우리나라 빼고 잘 없죠. 대개 경우는 근데 과일도 전부 다 이렇게 설탕이잖아요.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좋아 그러는데 과거하고 비교하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설탕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 그래도 과일 한 접시 역시 그래도 과일은 좋아 그러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장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아까 내가 빵하고 하나 먹는데 당신 그러면은 고기만 먹고 이러는데 영양 부족하지 않느냐. 하루에 들어가는 게 15개가 넘어요. 여기 봐요. 얼마나 많아요. 과일 좀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두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접시 탁 먹으면은 이게 과일도 이렇게 디저트를 이렇게 먹자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대구 같으면 드랑길이나 이런 데서 낮에 여성들 상대 안 하면은 장생도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식당들이 뭐 그렇게 많은데 나는 이제 여성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는 싫대. 자기가 총무 맡아도 안 하고 싶은데 막 뭐라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먹고 나면은 집사람도 나가면은 점심 많이 먹었으니까 저녁 안 먹는데. 근데 서로 그러면은 점심을 좀 간단하게 먹자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어떻게 그럼 똑같은 값이면은 우리가 조금 우아하게 예를 들어가 2만 원짜리를 먹었다 그러면은 진짜 우아한 데 가가지고 이런 거 2만 원짜리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끼 그냥 왜 그게 안 드느냐. 더더군다나
저 뉴욕이나 저기 런던 같은데 오피스 쪽에 요새 회식 다 이래 하잖아요. 요 한 접시예요. 그럼 이 한 접시 나눠놓고 우리가 좀 한 끼를 했다.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많이 별나다. 인생 살 거,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만 나 그냥 먹고 그냥 뭐 죽을란다. 그냥 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먹을 거 먹을란다. 뭐 이러는데.